가족 구성원이 총 4분이시다 그러면 4개 다 가입하시라. 왜냐?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그래도 보험의 도성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에 대한 특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상품에는 수많은 특약들이 있습니다. 100가지가 훨씬 더 넘는데요. 자, 이런 특약 중에서 이 상품은 정말로 가성비가 좋은 특약이다. 또한 이 상품은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상품으로 이거는 좀 추천드리기 좀 그렇다. 이런 것들이 있죠. 가입 설계를 도와드리게 되면서 우리 고객님들이 원치 않으셔도 제가 먼저 이 담보를 넣어서 이 담보가 왜 좋은지, 이 담보를 꼭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실 때 꼭 넣어야 하는 담보로서 이 담보를 말씀드리는데요. 혹시라도 이 담보가 갖고 있지 않다라면 나중에 추가로 보완하실 때 이 특약 담보는 잊지 마시고 꼭 넣어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순서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에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당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타인의 신체 장애 또는 재물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배상의 책임을 대신해 주겠다라는 담보입니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대해서 또 알아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 범위는요, 피보험자 본인 한 명만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이라는 담보는요, 피보험자 본인과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자녀까지, 또한 생계를 같이 동거 중인 친족도 포함이 되고요, 별거 중인 미혼 자녀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들이 실수해서 배상해야 되는 그런 책임에 대해서도 모두 다 보상해 주겠다라는 정말로 넓은 피보험자 범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죠? 보상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상 범위는요, 정말로 넓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 말씀드리면요, 오늘 날을 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상하지 않는 범위부터 말씀드리고 또 예를 들어서 보상하는 범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범위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거는 보상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범위들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고의에 의한 배상 책임, 전쟁, 혁명, 또한 천재지변에 대한 손해, 먼지, 성면, 소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한 벌과금과 증가금에 대한 문제, 직무상 일어난 손해배상,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문제, 그리고 폭력행위, 이런 것들은 보상을 해주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보상해주겠다라는 건데요.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있냐. 자, 겨울에 동파가 많이 되잖아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아랫집에 누수가 생겼다. 자,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 자녀가 친구 집에 놀러 가서 텔레비전을 스스로 깨트렸습니다. 아니면 도자기를 깨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면 그것에 대한 배상 책임을 대신해 줍니다. 자, 그리고 식당 가서 어디 놀러 가서 혹시라도 문제를 일으켜서 손해를 입혔다. 그것에 대한 모든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제가 아까 시작 전에 가족 구성원이 4명이라면 4명 다 가입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1인당 최대 한도가 1억 원입니다. 4명이잖아요. 그러면 총 4억 원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4억 원의 배상을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바로 무엇이냐? 화재입니다. 화재라는 그런 문제는 정말로 보험으로 중개해야 될 필요성은 아마 아실 거예요. 손해 정말로 크잖아요. 자, 그을려서 아니면 타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손해가 상당히 크잖아요. 옆집, 윗집, 아랫집 주위에 손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재는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실수로 누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하게 되면 최소한도 몇 천만 원 이렇게 들게 되는데 10집 이렇게 되면 몇억 원의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갖고 있지 않다라면 내 집 팔고 파산해야 돼요. 하지만 이 배상 책임을
4명이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사억 안에서 배상이 다 주어지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가져가시는 게 좋다. 근데 이 특약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제가 아니죠. 단점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단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배상 책임을 해야 되면 내가 먼저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그 이외의 돈에 대해서 회사에서 배상 책임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수가 발생이 됐을 때는 자가부담금이 50만 원이고요. 나머지 부담금은 20만 원입니다. 하지만 가족 모든 구성원이 다 갖고 있다라면 이 자가부담금은 소멸이 됩니다. 자, 이 계산법은요, 어렵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최대한 많이 가져놓는 게 자가부담금도 없어질 뿐더러 또한 화재에 대한 큰 위험에 대해서 보장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또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피보험자의 범위도 높고 또 보장 범위도 정말 이렇게 넓은데 그러면 이거는 담보가 상당히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1억 원의 보상을 해주는데 매달 1,000원만 내면 됩니다. 와우. 그런데 이게 갱신형입니다. 갱신형인데 1년 갱신이나 3년 갱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갱신 주기마다 금액이 오른다라는 거잖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도 나이가 적으신 분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한 담보는 1,000원 정도 된다. 나이가 있으셔도 금액이 오르지 않는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갱신형이지만 갱신형 같지 않는 갱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데요.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이 담보는 정말로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성비가 좋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특약은요, 반드시 갖고 가셔라. 빼놓지 말고 꼭꼭꼭 넣으셔서 이 담보는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제 마음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되셨나요? 혹시라도 보험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싶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그래도 보험의 도성수 팀장을 찾아주시게 되면 제가 친절하게 또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 개인 맞춤의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드릴 거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또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